비보이즈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 너무 정확해가지고 신기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카메라 없이 따라 찾아뵈서 제가 솔직히 편집돼도 되니까 죽을 고비를 2번을 넘겨요. 6월, 11월, 12월 달에는 죽고 살아야 돼. 어렵고 깐깐하고 피곤할 수 있어. 인간의 세치어로 사기당할 수도 있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아직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너 떠난 뒤 홀로 남은 나 자신과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 Everyone, everywhere, everything. 나에게 오직 너뿐이야. 뒤에서 보살펴주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위기가 왔을 때마다 희한하리만큼 넘겨가요. 음악적인 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또 다른 부분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트로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느낌? 망하진 않는다 할머니가 그래요. 나도 한국인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보이즈 멤버들의 미래는 어떨지 한 명씩 파헤쳐보고 개인적인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 성지순례 제2코스 각계 점사. 자, 사전에 저희가 비보이즈 멤버들의 사주를 모두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멤버들의 매력과 또 실력에서 나오는 기운이 저희 무당들에게 또 잘 전달이 돼야 더 정확한 예언과 함께 이곳이 비보이즈의 성지가 될 수 있겠죠. 각계점사 첫 번째 멤버는 민주님입니다. 자, 민주님은 이 비보이즈에서 유일하게 서바이벌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멤버인데요. 오히려 서바이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님만 보여줄 수 있는 또 차별화된 강점이 있을까요? 저도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면을 끈기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조금 강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님은 잔소리도 열정적으로 한다던데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에 진심인 편이에요. 결벽도 좀 있고 강박도 좀 있는데 저희가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구현이 형이 좀 행동이 많이 느려요. 저희 형이 행동이 느리고 조금 차분해요. 근데 반면에 저는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되고 좀 뭔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형이 밥을 먹고 쉬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몰라서 왜 먹고 안 치웠지 싶어가지고 매번 형한테 먹으면 제때제때 치우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알거든요. 형이 잠깐 소화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숙소 관련 뭔가 청소나 생활 살림 때문에 잔소리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살짝 억울한 게 밥을 먹고 물론 바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소화를 좀 시켜야지 이제 설거지를 좀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민준이는 먹고 바로 치워야 되는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맞춰서 이제 바로 치우고 이제 쉽니다. 이렇게 열정도 많고 욕심도 많은 우리 대감님 같은 민주님의 타쿠마님과 함께 멋진 댄스 무대를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멤버들 창작 안무였습니다. 아 진짜요? 창작치고는 진짜 기계처럼 잘 짜여진 것 같아서 날라다녀요. 어딜 날라가? 아니 날라다니잖아요. 과연 우리 민주님의 미래는 또 얼마나 열정이 가득할지
민주님의 각계점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민주님이 작년까지는 좀 고비 같은 일들이 많았고 작년 중순부터 많은 변화들이 왔을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되게 불안정한 극도로 우울감도 좀 있었고 감정 기복도 좀 심했고 근데 작년 중순부터 지금 풀려가는 운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정착을 하고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운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앞으로도 잘 할 거다라고 운으로는 보여져요. 금전운도 잘 붙는 관상이고 재물 걱정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호나 이런 데를 봐도 관상이 되게 좋고 그러기 때문에 호감도 많이 가고 사람이 많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되도록 손대는 것보다 재주를 여기서 더 만들어내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민주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공부 좋아해요? 혹시 언어 언어요? 네, 좋아합니다. 한 2개 국어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요. 외국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형국이에요. 내가 지금 불려나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외국 친구도 꽤 많이 두셔야 되는 형국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재물로는 투자 아무거나 이상하게 하지 말고 네. 그것만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한 5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재력으로? 네. 근데 단지 하나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 뛰면서 이렇게 봤는데 자꾸 뭘 잡는 다리에 뭘 잡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다리 쪽으로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했어요. 작년 초 때가 정말 제가 약간 힘들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신기했고 이제 제가 오른발이 자주 다쳐요. 이번에 쿠마라춘 안무를 한 올해 초쯤에 짰는데 발을 다쳐가지고 미뤄지다가 컴백 준비해가지고 또 미뤄지다가 오늘 딱 이렇게 처음 공개를 여기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 말씀하셨을 때도 조금 두 분 다 너무 소름이 돋았어서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카메라 없이 따라 찾아뵈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각계점사 두 번째 멤버는 구현님입니다. 구현님은 팀의 맏형이자 또 유일한 경력직 멤버로 비보이즈 이전에 아이돌로 데뷔해서 이미 활동한 경험이 있잖아요. 2019년도에 플래티넘 7, 8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막내였어요. 그리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는 중간 나이였고 지금 또 비보이즈에서는 맏형이 되었는데 각 나이대를 다 거쳐왔다 보니까 멤버들 개개인의 고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잘 들어주고 조언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현님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듬직한데 동생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멤버로 지목했다고 해요. 이게 대체 맏형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아무래도 좀 많이 왜소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하기도 하잖아요, 형이. 형이 왜소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형이 너무 저희 얘기도 잘 들어주고 착하고 또 많이 배려를 해주는 편이라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짜증을 내도 잘 받아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양한 매력을 지닌 구현님이 또 특유의 동굴 보이스가 돋보이는 무대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한번 청해 볼게요. 후회는 아마 잠못 이뤄 뒤척이다가 후회는 아마 너에게서 잊혀지겠지. 기억하니 우리 진심 어린 약속 forever. Baby I know it's already over. 이제는 지나간 나날의 추억 기절 전에 기억이 많지만 마음은 편히 묻어두고 천천히 너를 잊을게. 다만 너는 기억에서 나를 잊지 말아줘. 떠난 뒤 홀로 남은 나 자신과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 되돌리고 싶었어. 긴 말만 하고 널 지울게. 넌 너무 예뻤어. 제가 볼 때는 초년에도 고생을 해야 되고 무속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구현 씨는 여려요. 그리고 조금 의심병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을 판단하는 그 눈썰미가 강해요. 우리 무속에서는 굉장히 좀 빌어줘야 하는
그런 사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워. 그래서 스스로의 성격도 까다롭습니다. 내 영역이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살 때 조금 이 사람은 내 컨트롤, 멘탈 컨트롤 이런 컨트롤을 충분히 좀 잘하면서 가면 저는 어려움은 없다. 근데 스스로의 어떤 욕심을 조금 더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마음을 이제는 좀 터놓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혼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과 스스로의 생각에는 좀 그만 덜 사무쳐도 되지 않을까. 되게 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으로도 가능성이 깊은 친구이기 때문에 또 돈의 욕심은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 충분한 재력과 어느 정도의 재정 상태는 또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욕심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현님을 봤을 때 의심병이 많고 그리고 소심하다 라고 좀 적어 놓았고요. 양띠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띠가 지금 현재 삼재인데 맞아요. 우리 구현님 얼굴을 보았을 때는 악삼재는 아니다 라고 하시고요. 할머니가 대신 조심해야 될 달이 있을까요? 한다면 6월, 11월 12월 달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의 마찰이거나 내가 좀 만약에 약간 귀차니즘적인 거? 아니면은 짜증나거나 예민해지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몸이 좀 많이 컨디션 자체가 안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집 자손들은 망하진 않는다 할머니가 그래요. 쟤들 제 밥벌이는 다 해먹는다 할머니가 희한해. 근데 대신 늦게 터져요. 2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이 되는 운 자체는 띄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본어나 그리고 중화권의 그 중국어 같은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쪽을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모델? 서 있으면서 약간 뭔가 광고하고 있는 그렇게 사진 찍히는 모습이 보여서 중화권이나 이런 쪽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올해보다도 조심해야 될 해운년은 내년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뼈다구나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뼈, 허리뼈, 치아, 연골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이세요. 그래서 뼈다구 조심하시면 문제 없으시다. 아시겠죠? 오, 너무 정확해가지고 제가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도수 치료를 자주 가거든요. 또 그렇고 제가 약점 잡히는 게 싫어서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진짜 가끔씩 고민을 털어놓고 웬만해서는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딱 잘 캐치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신기했어요. 다행입니다. 자, 각계점사 세 번째 멤버는 타쿠마님입니다. 우리 비보이즈의 좀 유일한 일본인 멤버인데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9년에 와서 이제 현재는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멤버들이랑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지순례를 찾아온 외국인 멤버들마다 K-팝 아이돌을 꿈꾼 이유가 다양했는데 타쿠마님은 어떤 점 때문에 한국의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했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그 아이콘 선배님 콘서트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아이돌 꿈을 크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멤버들보다도 한국말을 더 잘한다고 하던데요? 진짜 한국말 진짜. 그 정도예요? 책에 나올 법한 단어들 있잖아요. 뭐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뭐 책임감 이런 단어들을 외국인이 쓰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 잘 써가지고 혹시 뭐 비속어나 은어 같은 것도 잘 쓰세요? 이런 거요? 네? 어떤 거요? 욕은 저는 안 합니다. 아, 욕을 안 해요? 원래 그 나라 가면 욕부터 배우지 않아요? 저는 존댓말부터 배웠습니다. 아, 존댓말? 네, 저는 욕은 안 하는 편이어서. 그 요즘에 그 MZ 세대 분들이 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유행어 같은 것도 잘 해요? 알잘딱깔쌤. 이런 거를 타쿠마님도 완전 한국인 다 됐다.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에 가면은 원래 그 일식이 그리워서 일식을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일식 먹다 보면은 김치가 땡기고 매운 게 땡기게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나도 한국인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식의 그 얼큰함이 땡길 때. 네. 그럼 비보이즈의 스마일보이 우리 타쿠마님이 저희들의 또 예언을 듣고도 계속 미소 지을 수 있을지 타쿠마님의 각계점사를 시작합니다. 타쿠마님은
진짜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 제가 이 조사한 분들 중에 네. 정말 제일 짧아요. 오 정말.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랩이면 랩, 작곡이면 작곡, 뭐 작사면 작사. 특정 분야에만 딱 지목이 돼서 그것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이 됐던 뭐 한국이 됐던 솔로가 됐던 비보이즈 그룹 자체가 됐던 저는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계속 벌어먹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다듬고 컨트롤하면 그래도 기회나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이름을 좀 날리거나 얼굴을 빛낼 어떤 특정 기회나 케이스가 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어느 건물 혹은 어떤 이런 간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에 우리 타쿠마 씨 얼굴이 있는 화보같이 이런 게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일본 무국에서의 활동과 인지도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2029년 전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기에 본인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다 담겨 있습니다. 35에서 37 정도가 돼야 뭐가 됐던 만능으로 좀 퍼져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욕심을 더 내고 더 많이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주에 죽을 고비를 2번을 넘겨요. 근데 벌써 한 번 물을 건넜어요. 어찌됐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걸로 고비를 한 번 넘겼거든요. 네. 중년에 한 번 그 넘길 게 있어요. 뒤에 수호천사가 있어. 꼭 내가 고비가 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날 도와줘. 그 기운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마다 넘겨가요. 중년에 갈 고비도 넘길 거니까 지금 이름이 타쿠마 씨잖아요. 네. 타쿠마란 이름이 빛을 봤다 소리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되게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3년 후에 이제 터진다고 하셔가지고 3년 후에 제가 잘 터질 수 있게 좀 스스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자, 각계점사 4번째 멤버는 윤서님입니다. 자, 윤서님은 저 6년간의 연습생 생활을 걸쳐서 거의 비보이즈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도중에 또 아이돌의 꿈을 포기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본가가 안동인데 서울로 이렇게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습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들도 있었고 뭔가 타이밍도 굉장히 맞을 뻔했는데 안타깝게 실패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이제 나는 아이돌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아이돌의 꿈은 조금 포기를 했었는데 노래는 계속 하고 싶었어요.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학교를 갔는데 제가 대학교가 K-pop 학과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춤과 노래를 또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과 특성상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그래서 좀 포기를 못하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비보이즈 팀원들 만나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님은 메인 보컬이지만 노래로만 활약하는 게 아닙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예능돌로 활약하고 있다던데 혹시 예능에도 욕심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저희 팀의 뭐 자체 컨텐츠에서도 MC 역할을 하고 있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욕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지순례를 보고 있을 우리 방송 관계자분들에게 차세대 예능돌로서의 끼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보이즈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윤서입니다. 저는 굉장히 말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예능에 많이 나가고 싶고요. 제가 또 끼를 아직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끼도 많고 노래까지 잘하는 또 메인 보컬 윤서님이 성지순례를 위해 또 아주 감미로운 발라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빠져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 하루의 끝 별일 없었던 오늘 무심코 지나간 감정마다 또 네가 보여서 푸르른 하늘 왠지 허전해 보여 손을 뻗어 예쁜 너 그리고 옆에 나를 그려 본다 Every day, every night, every time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Everyone, everywhere, everything. 나에게 오직 너뿐이야. I'll always wait for love. 진짜 고생 많이 한 건 보여요. 네. 내 자존심도 많이 다쳤었다라고 해요. 남한테 얘기를 못하고 혼자 울고 혼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걸로 보였거든요. 저는요. 누굴 가르치는 게 보였어요. 약간의 저의 욕심으로 트로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느낌? 나중에. 네네네. 재물운도 괜찮고 다 좋긴 좋아요. 근데 단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고비가 온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내년 1, 2월 네. 이때 내가 혼자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멤버분들이 많이 옆에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고비를 잘 넘기면 나쁘지 않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서님 그만큼 능력 있다, 끼가 있다. 갑상선 기관지가 원래 좀 약하다라고 좀 영으로 떴어요. 욕심이 많다. 자신감이 실제로는 없다 할지라도 으쌰으쌰 한다. 책임감이 좀 크다. 그리고 예의도 있지만 적당히 넉살도 있다. 그래서 후배 혹은 또래 혹은 윗사람이 이쁘게 보기가 너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 성격의 장점을 잘 이용을 하다 보면 20대 중후반서부터 혹은 30대 중후반에도 마찬가지 귀인의 덕을 볼 수 있는 편에 속하신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나는 조심해야 될 달은 1, 2월 달이라고 영어로 좀 떴어요. 한 가지 일에 딱 그 멈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투잡을 해야 될 정도 돼. 그래서 좀 돌아다니거나 역마를 지니면 그럴수록 약간 더 문이 잘 열린다, 운이 잘 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컨디션 자체는 뭐 너무 나쁘거나 하는 것도 당분간 보이진 않으니까 갑상선 기관지 쪽만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조금 제 심적으로 혼자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콕 짚어주셔가지고 살짝 올라오려고 했는데 잘 다스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계점사 마지막 멤버는 학성님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성님은 탈북님 멤버인데 한국 생활을 하면서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다거나 놀랐던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할 때 억양이나 그 표현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또 지도를 보고 막 이렇게 찾아가고 막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아이돌이지만 원래 배우를 지망했었다고 하던데 처음에 여기 와서 본 드라마가 이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인데 그거를 보고 배우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빅뱅 선배님들의 이제 그 해외 투어 이렇게 무대를 보면서 언어가 안 통하는데 그냥 오로지 노래랑 퍼포먼스만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걸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억양이나 말투까지 신경 쓰는 거 보면 진짜 섬세한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비보이즈의 엄마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제가 요리를 좀 자주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진짜 잘해요. 진짜 맛있어요. 짠 거 아니죠?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찌개를 엄청 잘해서 뭐 부대찌개 같은 그런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간 그런 학성표 찌개가 따로 있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견미가 넘치는 학성님의 각계점사를 시작합니다. 학성님한테 나왔던 게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다. 벗지 말아야 될 고생을 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근데 뒤에서 보살펴주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나의 수호신. 학성님이 이미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말년 중년에는 고생할 게 없다라고 보여요. 내가 상처받는 거보다 부모님이 상처받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쓰이고 20대 후반에 사기당할 수도 있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거 조심하시면 학성님이 오히려 연기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나중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학성님은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을 만큼 끼도 강하고 욕심도 강하고 또 마음이 생각보다 여리긴 하지만 그에 반해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어떤 성미나 성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잘하면서 살면 충분히 잘 갈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집어넣은 코멘트가 뭐냐면 봉사예요. 이 사람은 잘 되면 남에게 베풀거나 봉사를 자원해서 해서 사람들에게 아까 잘하는 그 요리 같은 것들로 소위 말하면 외신에 보도가 됐을 때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분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비보이즈라는 그룹의 한 멤버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건 추후에 배우라든지 다른 것도 물론 기회가 있다면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외부적인 활동보다 좀 기계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녹음실이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실 안에서 꾸준하게 해가면서 스스로를 갈고 닦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이 중에서도 좀 성공을 하고 싶은 욕망, 욕구가 굉장히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분명히 어떤 부분으로든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너무 이렇게 빠져서 혼자 조금 이렇게 우울 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연했으면 좋겠다, 성격 자체가. 좀 유연하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면서 내 거에 대한 자기관리와 앞으로의 욕심을 꾸준하게 잘 끌고 가면서 다방면으로 좀 봐라. 그러면 원만하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이나 고민을 좀 덜 하고 좀 더 이렇게 유하게 좀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앞으로 더 그 점도 긍정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조혁 씨가 저희 팀의 다음 곡이든 뭐 그 다음 곡이든 곡의 컨셉이나 이런 어떤 컨셉이 좀 잘 어울릴지. 네. 중요하다. 원숭이 4마리에 양 1마리가 쉽게 만든다. 그쵸. 동물로 치면요. 그쵸. 원숭이들은 내가 노는 거를 되게 즐겨해요. 그래서 장난기가 많은 거거든요. 내 띠의 성향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좀 뭔가 막 에너지스러운 파워풀한 무대도 좋지만 발랄한 무대도 괜찮아요. 옛날에 H.O.T의 캔디 같은 나도 그런 거 생각했어요. 투어스 그런 좀 발랄하고 깜찍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해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교복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복갈. 나 지금 이거 무대 아니야. 나 노눌러 나왔어. 이런 느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아이돌 성지 순례 12번째 성지는 비보이즈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보이즈는 앞으로 어떤 아이돌로 기억되고 싶은지 우리 대표로 현재 리더 민주님께서 각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선배님들이 계신데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처럼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깨는 저희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비보이즈 화이팅! 화이팅! 자, 미래의 최정상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성지순례. 오늘은 비보이즈와 함께했는데요. 이곳이 비보이즈의 성지가 되는 그날을 기원하며 12번째 성지순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이돌 성지순례! 안녕. 이렇게 했을 때 안 붙잖아요, 뒤에가.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쭉 폈을 때 이게 붙어가지고. 이거 안 붙는데 진짜? 나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되시는. 네. 되시는데? 나도 새로운. 남성분들만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만 된다고요? 오이. 이런 동작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